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이 5월 초잖아요. 그래서 딱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을 거고 그걸 보고 현타 온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잘했던 게 중간고사 망치고 기말고사 잘 보기였거든요. 중간고사 때 뭐 한 4, 5등급 받고 기말고사 때 1, 2등급으로 올렸던 과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수학 과목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과목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제가 그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해도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마인드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감성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시험을 못 봤으니까 될까? 나 이미 못하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잘 보는 게 가능할까라는 될까라는 생각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공존할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냥 할 수 있어의 비중이 조금만 더 높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만 해도 정말 멘탈이 약했고 맨날 하루에도 100번씩 그냥 막 침대에 누우면 나 진짜 공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과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할 수 있어의 비중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결국 끝까지 갈 수는 있더라고요. 결국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이런 감정을 좀 컨트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성을 가지고 감성을 누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MBTI가 ENTJ인데 굉장히 이성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성으로 감성을 컨트롤하냐면 전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한 학기 평가 기준이 100이라고 치면 중간고사는 한 30, 기말고사는 30, 나머지가 40 정도로 보통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50이 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짜 망하긴 했지만 중간을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말고사까지 50이 넘는 비중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얼마나 다행인 일이에요. 뭐 수행평가로 만회할 수도 있고 기말고사로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그래서 난 아직 30%가 끝났을 뿐이다. 난 이만큼이 남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까지 조지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제 원인 분석인데요. 내가 틀렸던 문제들 있죠. 중간고사에서. 그 문제들을 모조리 다 적어봐요. 적어놓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은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 실수였던 경우가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1인데 뭐 2라고 봤다던가 아니면 1번으로 답을 냈는데 2번으로 체크해뒀다던가 하는 순수 실수가 있고 두 번째는 범위를 미스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험 범위가 여기인 건 알고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조그만 범위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놓친 건 놓친 거죠. 내 공부해야 될 부분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을 내가 뭐 외우질 않았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시간 분배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시간 분배라고 하는 게 시험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게 거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특히 수학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3학년 1학기 수학에서 틀렸던 문제 중에서 가장 뼈 아팠던 실수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배점도 작은 문제였어요. 풀다 보니까 이거 내가 못 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미 그 문제 5분 정도를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려버린 거죠. 이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문제 풀 시간을 놓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분배에서 망해서 다른 쉬운 문제를 검토를 못해서 또 틀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됐던 거예요. 이걸 제가 파악을 했고 보통 뭐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내가 틀린 문제의 원인은 분석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진짜 어려워서 레알 어려워서 못 풀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표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망한 시험이어도 모든 걸 버릴 필요는 없거든요. 취할 것과 취할 건 취하되 버릴 건 과감히 버리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제가 놓쳤던 부분이 틀렸던 문제 대부분이 프린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일반 교과서는 아니었고 저희 학교에서 쓰던 교과서가 있었는데 교과서랑 프린트에서 이것만 보고 프린트는 그냥 한번 풀어보고 시험을 봤는데 이 프린트에서 생각보다 많이 꼬아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됐고 제 틀린 문제 대부분이 여기 분포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 비율을 5대5로 바꿨거든요. 원래는 9대1 정도 됐는데 일단 이렇게 공부하는 패턴을 바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 분배 전략을 짜게 됐어요.
기말고사 때도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본 거예요. 앞에서 뭐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막히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서술형부터 먼저 풀어야 되나? 아니 1번부터 5번까지를 최대한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 시간을 써야 되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부터 풀고 시험 문제를 나중에 조져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 3, 4개 정도 세워놓고 그 각각에 대한 시간 분배 시나리오를 짰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제가 안 불안했거든요. 내가 이걸로 한번 망해봤으니까 다음에도 이걸로 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대비를 꼭 해야 됐었던 거죠. 세 번째는 좀 쉬운데요. 이걸 하고 나서 그냥 이걸 실행하면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실행을 했냐? 제가 이 표를 그냥 바탕으로 실행을 했거든요. 일단 제가 하루에 수학 공부를 몇 시간 했냐? 뭐 매일 조금씩 했거든요. 한 2시간 정도씩을 하루에서 7시부터 9시 이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습관하고 제가 썼던 문제집들 뭐 이것 말고 썼던 보조 교재들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가져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틀린 문제 분석하는 를 꾸준히 해줬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고사 때 틀렸던 문제들을 꾸준히 보면서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써서 문제를 이렇게 내셨으니까 이게 이번 범위에는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분석을 계속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분배에 대한 것도 꾸준히 고민을 했어요. 수학 예시만 드려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예시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과목 중에 중국어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1학기 때 중간고사를 5등급인가를 받은 거예요. 너무 아프죠. 다른 과목들은 막 다 2, 3등급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너무 크게 까먹으니까 아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을 따라서 했어요. 그때 제가 틀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그때 이 버릴 건 리스트에 들어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러니까 시험 유형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언어지만 나올 수 있는 표현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영어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고 온 애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표현을 되게 여러 개 알려주셨어요. 진짜 5, 60개 정도 알려주셨는데 그 안에서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영어처럼 이해를 해서 이거는 그냥 내가 이해하고 이때 잘 써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어 시험이 타임어택으로 나오니까 그걸 다 머릿속에서 꺼내질 못하겠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공부했던 구조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전 나름의 도전을 했어요. 어떻게 도전을 했냐? 그냥 준 모든 표현을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다른 짜잘한 것들, 예를 들면 시간 분배 전략이라던가 틀린 문제들 분석하는 건 계속 했어요.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고 아무리 타임어택형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는 결국 잘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는데 잘하는 부분은 가져가되 약한 부분을 강점으로 바꿔 놓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시험을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남은 학기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남았는데 화이팅 해서 꼭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중간고사 성적은 성적표에 조그맣게밖에 안 남아요. 결국 남는 건 학기말 최종 성적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